예, 오늘은 서희건설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보도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최근에 서희건설이 그 지뢰 제거 작업과 관련된 사업을 한다, 협업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갑자기 남북 경협주로 분류가 됐고요. 이 사이에 주가 참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오르는 사이에 서희건설 회장이 주식을 대거 매각하면서 다시 한번 구설수에 올랐는데요. 이제 이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앞으로는 또 어떤 분위기가 될지 두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건설부동산부 최보윤 기자 그리고 증권부의 조영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서희건설에 왜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지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논란의 발단은 지뢰 제거 사업입니다. 서희건설은 지난해 6월 북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한국지뢰제거연구소와 함께 비무장지대 등 남북 접경 지역에서 지뢰 제거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남북 관계가 훈풍을 타던 시기인 만큼 발표와 동시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발표 바로 다음 날 바로 상한가를 기록했고 3일 만에 2,135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1,000원 초반대 박스권에 갇혀 있던 주가가 이제 2012년 2월 이후에 6년 4개월 만에 2,000선을 돌파한 겁니다. 주가가 급등하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서 이제 주가는 다시 1,000원 선으로 내려가긴 했는데요. 이후에도 남북 관계 호전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이게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 진행됐습니다. 물론 다른 남북 경협주도 좀 등락폭이 큰 편이고 그리고 이제 올랐을 때는 갖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이야 당연히 좋아하셨을 테지만 그래도 유독 서희건설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높은 이유가 따로 있죠. 네, 그렇죠. 이게 주가가 요동치는 사이에 오너인 이봉관 회장이 주식을 팔았다는 점인데요. 이봉관 회장은 7월 말과 8월 초에 주식 330만 8천 주를 장내 매도했습니다. 남북 간 경제 협력이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뛴 시기로 이 매각가는 주당 1,700원 선이었습니다. 현재 가격보다 한 50% 정도 높은 수준인데요. 이 회장의 주식 매각 이후 주가는 내리막길을 걷다가 결국 이제 바닥을 찍었습니다. 남북 경제협력도 주춤하고 서희건설의 지뢰제거 사업 MOU가 파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MOU는 한 달을 가지 못해 틀어졌지만 아직 서희건설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체결 소식만 남아있고 이 파기가 됐다 이런 언급은 아직 없습니다. 이를 두고 오너가 주식을 매도할 것을 염두하고 무리하게 지뢰제거 사업 MOU를 추진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파기 사실을 고의로 숨긴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취재를 해보면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MOU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깨진 건지 애초에 사업 의지는 별로 없었는데 이제 지뢰 제거 작업 쪽으로 하면 남북 경협주로 묶여서 주가의 급등을 노리고 이런 건지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지뢰 제거 테마주로 엮였던 기업이 서희건설만 있는 건 아니고 다양한 기업이 있었는데요. 사실 현행법상 서희건설은 국내에서 지뢰 제거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뢰 제거는 군에서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남북 관계 진전이 선행돼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고 또 MOU를 맺은 상대방인 한국지뢰제거연구소에 대한 의문도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연구소가 비영리 법인이긴 하지만 민간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또 현행법상 지뢰제거 사업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데다 기술력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포크레인 같은 대형 중장비에 이 바스켓을 달아서 해야 되는데 이 지뢰제거용 바스켓을 제작하는 것을 할 수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실체도 없고 가능성도 없었던 MOU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겁니까? 이게 단정지어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도 그 점을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보고 있습니다. 이 거래소와 금감원은 최근 서희건설의 주가 흐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마쳤는데요. 이제 금감원은 서희건설의 지뢰제거 발표와 이 회장의 주식 매도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 보고 지금은 고의성 여부 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서희건설이 허위 과장된 정보를 흘려 주가에 영향을 미쳤거나 아니면 이 회장의 주식 매각이 이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고발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서희건설 측은 주가 띄우기용 MOU는 아니었다. 또 이 회장이 주식 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주식을 매도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했는데요. 또 MOU 파기와 별개로 지뢰제거 사업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가 급등 핵심이었던 MOU 파기 소식을 알리지 않았고 또 오너가 주식을 팔아서 이득을 챙겼기 때문에 이게 도덕적 해이 아니냐 이런 비판은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증권업계에서는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사업을 진출한다라는 부분들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다음에 주가가 빵 뜨면은 이때 대주주가 말씀드리자면 신사업을 추진해서 성장성이 있다면 대주주가 더 사야지 팔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은 주의해야 될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는 지적은 할 수 있겠죠. 이번 구설수에 오른 사안에 대해서 서희건설 저희가 정리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엔 최보용 기자와 함께 서희건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예전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서희건설이라고 한다면 주식시장에서 워낙 유명한 정치 테마주이기도 하니까요. 여기는 구체적으로 어디와 연관이 됐었죠? 이봉관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대학 동문입니다. 예. 그런 이유에서 선거 때마다 서희건설은 정치 테마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이 회장은 2010년부터 경희대학교 총동문 회장을 맡았습니다. 2012년 19대 국회의원이 당선됐을 때 이 총동문 회장으로서 이 회장이 그 동문들에게 당선된 동문들에게 꽃다발을 전달했는데 이때 문 대통령도 포함돼 있던 것이 굉장한 친분이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정치 테마주 혹은 이제 건설사니까요. 건설사가 갑자기 지뢰 제거 사업에 관심을 갖는다. 이것도 참 독특한 것 같아요. 네, 서희는 운송업을 하다가 1994년에 건설업으로 전환한 회사입니다. 이봉권 회장이 포스코 공채 출신이어서요. 포스코 제철소들의 시설물 유지 보수 공사 등을 수주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키워왔습니다. 지금은 매출 1조 원이 넘는 중견 건설사로 자리를 잡았는데 서희건설이 걸어온 행적을 보면 다른 건설사들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서희는 학교나 병원, 교회를 짓거나 지역 주택조합 사업을 주력으로 해왔는데요.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리스크가 크고 수익성이 낮아서 건설사들이 기피하는 영역입니다. 서희건설은 지금껏 그랬듯 남들이 꺼려하는 틈새를 공략하는 차원에서 지뢰 제거 사업도 검토된 것이다라는 항변을 내놓고 있기도 한데요. 통일이 되면 건설사들에게는 주택 건설이나 토목 등 폭넓은 신시장이 열리게 되겠죠. 이때 지뢰 제거 사업으로 기업의 신뢰도를 좀 쌓은 다음에 좀 더 보폭을 넓혀가자 이런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이 회장이 평양 출신이다 보니까 남북 경제 협력 사업에 애정이 워낙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물론 서희건설 측에서는 틈새 공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지뢰 제거 작업과 관련해서 MOU를 맺는 과정 그리고 파기되는 과정까지를 보면 좀 서희건설이 섣부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이 비무장지대 등 남북 접경 지역에서 지뢰 제거 사업을 하려면 우선 통일이 전제돼야 하겠죠. 게다가 민간이 할 수 있도록 입법화도 추진돼야 하는데요. 이 높은 장벽들을 모두 넘는다 해도 폭발물이라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사업의 특성상 수익성보다는 리스크가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희건설은 2달 전인 지난해 11월 9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지뢰 제거 장비 연구 개발이나 지뢰 탐지 제거 작업 용업업 등을 사업 목적에 추가했습니다. 예. 지뢰 제거 연구소와 MOU가 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 진정성이 의심받자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 다시 한번 사업 추진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역시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행위로 조금 더 신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보통 기업들의 신사업 추가는 주가의 호재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업이 어느 정도 준비 작업을 거쳐서 궤도에 오르는 등 진척 사항이 있었다거나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현실화할 수 있을 때 이 충분한 설명 과정을 거쳐서 정관에 넣었어야 한다는 지적인 건데요. 특히 서희는 이번에 지뢰 제거 사업뿐만 아니라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신사업으로 추가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 역시 많은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좀 눈독을 들이고 있는 영역이기는 하지만 서희가 과연 할 수 있겠느냐라는 데 의문을 품는 시각이 커지고 있습니다. 참 이 부분 보니까 더 약간 그래요. 좀 의심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가상화폐 때도 그렇고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신재생 에너지도 갑자기 어느 날 전혀 이런 일 하던 회사가 아닌데 사업 내용에 한 줄 이렇게 추가해가지고 갑자기 주가가 오르는 경우도 참 많았었거든요. 서희건설도 약간 그러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좀 이런 거 보면 제도적인 좀 문제점 그리고 보완할 점도 있겠다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주가의 호재로 작용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기업들이 발표할 필요성도 있고요. 예. 또 투자자들도 개인적으로 이제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를 돕기 위해서는 금융감독당국이나 뭐 거래소 같은 곳에서 시장 감시도 조금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례로 이런 앞서 얘기한 서희건설의 신사업 발표 같은 것이 주가 급등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고요. 예. 또 실제로 이런 MOU나 또 신사업 발표를 해둔 뒤에 기업들이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서희건설도 지뢰제거 사업뿐만 아니라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도 여러 건의 MOU를 맺었는데 이 역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여서 좀 더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2017년 7월 26일에는 여주시 한국서부발전과 MOU를 맺고 태양광 발전 단지를 조성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예. 지금 뭐 1년 반, 2년여 가까이 되는 시점에 사실상 돌이켜 보니 무산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주시에서도 주민 반발이 워낙 거세서 인허가 작업은 뭐 꿈에도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렇다 보니 서희건설도 뭐 어떤 사업 추진에 대해서 구체화하고 있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2013년에는 풍력발전 관련해서도 MOU가 한 건 있었습니다. 2월 15일에 신안군과 MOU를 맺고 비금도에 60메가와트 규모의 풍력발전 단지를 건설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6년째 보면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역시 주민들의 반발을 넘지 못한 문제 때문인데요. 서희건설은 그나마 이 발전기를 육상은 주민 반발이 너무 거세니 해상으로 옮겨가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고요. 다만 해상으로 옮겨가면 육상보다 더 기간이나 비용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서희건설 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부동산부의 최보윤 기자, 증권부의 조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